본부.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2부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가득한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이제 된 거죠? 그렇죠. 네. 먼저 어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공식 출범을 했는데 보수 세력이 3년 만에 새로운 통합 세력으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미래통합당 출범 의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도화 언론에서 뭐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분열된 보수가 3년 만에 통합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이 당명에도 이제 미래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열 속에 그 하나의 우리 그 미래통합당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 때문에 또 내부 색깔 때문에 네. 분열됐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핸드폰 줄여주시고 예,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해주세요. 예. 총선 앞두고 많이 바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정치자 이런 계산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도자로서는 뭐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던 한교안 대표가 새로운 미래통합당의 대표로 와서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것이 이제 한교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어떤 제안 때문에 이제 진행됐던 부분 때문에 정치 승부수를 볼 수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이 이제 종래의 어떤 당의 구성원이 가졌던 동질성보다는 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하나의 이 시대의 주체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시민들,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관심을 갖고 들어서 하나의 종래의 동질성보다는 좀 더 다양성이 많이 확보된 통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를 바라보는 그 여당의 생각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창당을 축하드리고요. 뭐 다른 당이라 저희가 평가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 간에 소위 흡수합당이냐 신설합당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외견상은 신설합당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실상 소위 자유한국당 중심의 흡수 통합 아니냐. 네. 오늘 첫 의원총회에서도 신설합당이면 모두가 서로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새보수당에서 오신 분들만 인사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것으로 보나 지도 체계로 보나 과거 이제 탄핵 이전에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는 거고 그 관련해서 장기표 이제 대표를 포함한 소위 보수 시민단체가 다 탈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무늬만 뭐 새로운 보수가 아니라 실제로 좀 혁신하는 모습이 차후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 건전한 경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도 오늘 의원총회에 계셨었죠? 제가 오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그러면 그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지도부는 한국당 총선 전까지는 이제 한국당의 지도 체제가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예. 최고위원과 대표 최고위원이 좀 분리되어서 권한과 능력이 다른 그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해서 그 단일 지도 체제 중심에 이제 한교안 대표가 있고요. 그 아래 그 밑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새로 참여한 원령 제주도지사라든지 또 새보수당 이준석이라든지 또 안철수께서도 왔고요. 또 전진당에서 해서 4명 정도 최고위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단일성 지도체제를 갖추었고요. 김성환 의원께서 이제 우리 당을 지금 조금 이 새누리당과 관련해서 이제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냐. 이런 이제 좀 기대 반 폐마 반 이렇게 섞이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새누리당은 우리 보수 정권에서 보면은 그 성적으로 보면은 총선 승리를 그 당시 2012년도에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이어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죠. 뒤에 이제 헌정사의 아픔 속에서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좀 나빠져 있는 그런 행위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총선 승리와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누리당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번에 미래통합당도 총선 승리를 이끌고 대선 승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나 좀 신경 쓰이는 게 지금 그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으로는 지금 새보수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정원천 의원까지 이쪽으로 지금 이적하면서 5명 정도가 지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위장 정당이 당원도 없고 강령도 없고 변변한 사무실도 없고 그야말로 비례 공천을 위한 전문 정당으로 가는데 네. 지금 일종의 이 바뀐 선거법의 이 일종의 허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소위 꼼수로 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 가짜 정당이 횡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게 그야말로 보수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좀 정정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으면 좋을 텐데 네. 너무 안타깝고요. 또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그 의원이 5분이 돼가지고 국고보조금까지 가져간 거잖아요. 참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위장정당, 꼼수정당에 쓰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백순종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창원 보궐선거에 가면은 집권 여당이 후보를 안 내놔요. 4% 이래서의 어떤 단단하게 고리를 엮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후보를 안 내고 꼬마 정당, 미니 정당인 정의당이 후보를 양보해서 두 당이 사실 단일 후보를 내서 간신히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꼼수죠. 꼼수고 지금 우리가 미래 한국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지만 이 미래 한국당을 출범시킨 것이 자유한국당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네. 헌정사에 듣도 보도 못한 원내 교섭단체 민주당 하나하고 꼬마 정당 4개가 4+1을 만들어서 제2정당과는 전혀 협의 없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수처하고 엿바꾸듯이 바꿔먹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하나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래 한국당을 만들어서 다수당이 되고 약간의 그 절대 다수당이 되고 수권 능력을 의회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미래 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미래 한국당을 만들고 나서 이 초기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역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왜 미래 한국당이 나왔는가를 이제 국민이 알 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이 많이 이해해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하고 나서 이제 요즘에는 당 색깔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피핑크라고 하는 색을 미래통합당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예요? 저도 그 홍보본부장이 이제 발표할 때 들었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말로 진홍색 이런 성격인데 거기에 스토리랄까 하나의 그 색의 의미는 하나의 그 피 색깔이 비슷하죠. 와인 색깔. 피 색깔이 비슷한데 거기 하나의 DNA라는 개념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열정이 또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정신이 이렇게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가 이렇게 퍼져나가길 바라는 이런 그 색의 의미를 담고 네. 그 색깔을 정했다 해요. 해피핑크. 밀레니엄 톤. 어렵죠?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7294님께서는 미래통합당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만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5761님은 미래통합당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반드시 환골탈퇴하길 바랍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앞서 그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셨는데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불편함을 좀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대책들을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는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네. 그 지역에서 다수 배출되는 정당 외에 국회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수 정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취지를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과거 자유한국당이 소위 위장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데 정치가 엄연한 현실이라 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지 저희로서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꼼수가 횡행하지 않도록 잘 알리는 한편으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자유한국당 미안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저 꼼수가 이 뭐랄까 국민들의 정치적인 뭐랄까 지향 혹은 분포 이런 게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도 혹시 뭐 위성정당 이런 걸 만들 계획 같은 것들은 아니면 그런 논의도 좀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매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그래서 먼저 단일화 할 때 성산 선거할 때처럼 창원에 엄연히 성격이 다른 정당이고 성산 때는 상호 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지 정당 자체는 다른 정당입니다. 네. 백승주 의원께는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전에 그 의원총회에서도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인사들의 어떤 그런 좀 불편함도 좀 있었다고 하고요. 어제 출범식에는 유승민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불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유한국당 출신 쪽에서는. 그 참석을 왜 안 했는지 본인이 안 밝혀서 잘 모르겠는데 참석을 안 해서 뉴스를 더 많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왜 참석 안 했는지 궁금증을 많이 만들어서 뉴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본인한테 뭐 거기에 따른 왜 불참했는지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일이 있는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통합 과정과 통합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불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유승민 의원이 또 주로 같이 당을 활동하는 분들이 다 와서 어떤 그런 당이 진행되는 상황을 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참한 이유는 저는 잘 짐작이 안 가요. 예. 그럼 연장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민주당 공천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통합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인적 쇄신 이러면서 이제 공천 문제로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공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잡음은 없는지. 그 통합의 1차적인 성패 또 이 우리 그 미래통합당의 장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죠. 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통합을 했고 또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쇄신을 했는데 이제 통합은 이제 뭐 대통합이 완전체는 아니지만 통합 열차는 시작되었고 출발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국 선수들을 잘 선발해서 네. 총선에 투입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참여한 단체들 또 여러 가지 또 참여한 정당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출발 단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준비했던 공천관리위원회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위임하는 모습으로 갔는데 그러나 거기에 따른 조금씩 또 생각이 다른 참여 단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지금까지는 뭐 저도 뭐 곧 면접을 보게 됩니다만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속내를 다 얘기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요. 면접 앞두고 있다는데 언제 하세요 면접은?
내일이나 모레쯤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정치와 투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공천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질문이 나와서 요거는 그냥 소개만 드리고 민주당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1967님, 미래통합당 축하합니다. 공천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나 물갈이가 가능할까요? 4111번님, 미래한국당에서는 비례공천은 안 하는 겁니까? 새로 만든 위성정당에 전적으로 비례공천은 다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어젯밤 전략공천 명단을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공천 후보자 공식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지금 서울 종로구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 네. 경남 양산시을의 김두관 의원, 고양시 병의 경기도죠. 홍정민 로스터리 법률사무소 대표, 남양주시 병의 김용민 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략 공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총선에 가장 핫한 선거구가 종로구의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 간의 대결이잖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로구의 이낙연 전 총리님을 이제 후보자로 공식 확정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또 김두관 의원은 서울 김포의 지역구가 있었는데 본인이 결단해서 경남에 내려가서 경남 선거를 꼭 승리하겠다고 하는 결혼한 의지로 내려간 만큼 마찬가지로 이제 법적으로 공천 후보자로서 자격을 이제 확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은혜 장관이 장관으로 가면서 불출마했던 고향 병은 네. 거기가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네. 거기에 제일 적합한 홍정민 변호사를 공천을 했고요. 김용민 변호사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인데 거기에 이제 현역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전 검찰 출신이고 최근에 검찰하고 여러 가지 커넥션 의혹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주광덕 의원하고 멋진 대결을 펼쳐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략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 전략공천 후보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곳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질문 연결돼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나경원 의원 동작을 서울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광진을 이쪽은 지금 비워놓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납니까? 빠르면 이번 주 후반, 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아마 그 지역도 대진표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을 지금 아직 확정한 건 아니죠? 예. 전략공천 단수 후보 지역에서 몇 군데 발표까지 발표되는 게 없죠. 예, 예. 아마 면접이 끝나면은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도 양남시을 출마가 유력하다고만 나오고 있지 확정짓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작업이 완료가 될까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수준인데 예. 면접이 끝나는 시점 21일 정도 되면은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다 이런 한 이번 주말쯤 되면은 그렇죠. 예. 전체적인 윤곽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있는 지역에 지금 그 추가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지역구도 추가 공모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현역 단수 지역이더라도 예. 저희가 최대한 현역 의원은 일종의 경선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네. 그 혹시라도 아직 등록을 안 한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문호를 개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도 경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단수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절차적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한 지역에 추가 공모를 받는다고 하면은 현역 의원으로서는 좀 글쎄요, 좀 반발도 있지 않을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것 때문에 특별히 반발하는 의원님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강서갑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기왕에 그 당내 경선자가 있었고요. 그 당내 경선자 한 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네. 당내 그 예선을 공심위 과정을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당원들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네네. 문호를 개방했던 케이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현역 의원 두 분 모시고 제가 이 공천 얘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두 분께서도 답변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기상청 또 교통정보까지 듣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1,041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1339 콜센터 인력 확충과 방역 현장의 인력 확충 등이 포함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주 안에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예고하고 발표될 규제 대책이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청명한 하늘만큼 공기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바람은 오늘까지 강하게 불어서 제주도와 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광주 6도, 대구 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높아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서울이 영하 2도, 부산 0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한라산은 그제 아침부터 내린 눈의 양만 1m 가까이 됩니다. 폭설에 산간도로가 통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제설 작업이 진행돼 제주와 서귀포 연결하는 1100번 도로와 516도로 포함해 산간도로의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도 정상화됐으니까요. 참고해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는 어제 큰 사고가 있었던 순천 완주고속도로 3회 2터널 상황인데요. 터널 보수와 합동 감식이 끝날 때까지는 양방향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북남원 나드목과 오수부근 오가는 차량들 주변 745번 국도 등으로 우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칠서부근 1자로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남지부터 6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고요. 서울 시내는 분당서로 성남 쪽입니다.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 서 있어서 뒤로 청담대교부터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 질문 드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공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관련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컬럼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고발을 했고 이것 때문에 역풍도 좀 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고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김 의원께서 당대표 비서실장까지도 좀 지내고 계시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예, 이게 뭐 경위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임미리 교수의 글을 저도 최근에 읽어봤더니 네. 시작은 나름대로 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최종 결론에 가서 결론이 비약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뭐 이런 취지여서 아마 저희 당 이제 대변인단실에서 고발을 고민 끝에
한 모양인데 최고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 논의가 없다 보니까 특별한 논의 없이 이제 대법원단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과거에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도 했고 문국현 당에도 있었고 안철수 당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정당을 소위 거치면서 네. 그냥 순수한 컬럼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를 고발의 방식이 아니라 무슨 비판을 하거나 혹은 반론을 하거나 하는 정도에서 그쳤어야 할 일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고발을 취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이제 표했는데요. 예. 어쨌든 그 일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저희 당이 좀 더 겸손하게 혹은 비판이 있더라도 그 비판을 잘 수용하면서 네.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김성환 의원님 오늘 답지 않게 말씀하신 데 보니까 임미리 교수가 뭐 과거에 시의원 출마했고 문국현 당이 있었고 안철수 당이 있고 이건 국민들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칼럼을 쓰는데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 칼럼 내용은 민주당만 빼고 찍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누적되어 온 오만의 하나의 그 상징이에요. 또 지식인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이 현 정부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요. 네. 뭘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뭘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 신상 털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 민주당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에는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죠. 정치하는 분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그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교만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임미리 교수가 어떤 정치 역정을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존경 김성환이 사과하는 모습 국민에게 제소하다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 정치 권력으로부터 고발당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발은 주로 자유한국당의 과거 전문하시셨습니까? 사과 안 하시고 자꾸 자유한국당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거듭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가 통합됐으니까 이제 최대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나 PK 지역에 대한 공천에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백승주 의원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 의원께서도 이제 지역구가 TK이신데 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50% 이 지역에 물갈이를 공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TK 의원들이 정말 요즘 자고 나면 목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만져본다 할 정도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관련된 게 시시콜콜한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TK 의원들의 공통적인 어떤 지금 답답함과 어려움 여러 가지 심정에 보면은 우리 TK가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좀 말씀해 주시죠. TK가 책임당원이 가장 많아요. 한 30% 정도 되고 그 네. 당 재정도 많이 분담하고 당행 사람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당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TK가 42% 지지율에서 1위를 하고 또 광역단체장을 지켜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시의원 도의원들이 당 지지율을 상당히 노력해서 끌어올리는데 네. 지금 TK 의원들이 가장 지금 개인적으로 신상 영향을 주는 게 높은 당 지지율이에요. 당 지지율이 높은데 개인 지지율이 낮으면 이건 치명적인 어떤 이런 게 있어 당 지지율을 올리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당 지지율을 올리니까 이것이 자기 복을 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설계를 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이렇게 뭐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당 지지율을 올려놨더니 이것만큼 개인 지지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 예. 오차가 다른 지역에서 엄청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쩌면 상대들이 또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공식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계 부분에서 좀 우리 TK 의원들이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 미래통합당의 TK 지역은 지금 그 예비 후보 경쟁률도 상당하다면서요. 예, 평균 뭐 2대1이 넘죠. 2.6대1.
이렇게 돼서 경쟁률이 높고 또 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후보를 교체해도 당 전체로 보면 또 같은 당수 후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TK 정치인들 또 강남 정치인들, 강남이 우리 또 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예. 참 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좀 쉬운 싸움이 되는데 네. 그 예선이랄까 당내 경선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 TK가 아닐까. 저도 지난 20대 총선 때도 5대1의 경선을 뚫는데 이 경선을 통과하는 본선은 좀 쉬워요. 그 참 피를 말리는 경선인데 당내 경선과 당내 공천 받는 과정이 TK는 참 피를 말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거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 수준과 같은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그 보수 쪽에서는 TK, PK 쪽 또 서울 강남 쪽 이쪽에 많은 좀 지지세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이쪽은 또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민주당의 뭐 뿌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독립을 지켜오신 분들인데 또 한때는 이제 호남 중심의 정당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국 정당화된 지 오래됐는데 네. 여전히 TK 지역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일부 지역의 지지를 확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마침 이제 지난 선거 때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강남에 이제 당선이 되셨고 지난 보궐선거에는 우리 최재성 의원이 또 어려운 송파 지역에서 당선이 되셔서 네. 저희가 TK 지역에 좀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번 총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청취자께서 질문 주신 부분 마지막으로 백승주 의원께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 공천은 어떻게 되나요? 그 미래한국당이 그 지금의 어떤 바뀐 선거법에 따르면은 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예.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행 법에 맞추어서 정치에 맞추어서 네. 비례한국당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제가 가겠다고 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공천을 앞둔 시점이라서 현역 의원들과 대화 나누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드네요. 상황이 좀 하죠. 네. 빨리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좀 본선에서 좀 뵐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와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